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재밌다라고 저는 좀 표현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냥 재밌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중순부터 뚜렷한 테마가 나타났죠. 국내 시장에. 네. 그러니까 챗 GPT라는 어떤 테마가 나타났고 수많은 종목들이 정말 수익률 게임에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선뜻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배가 아플 수 있는 우리가 고상하게 얘기하면 포모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형국이죠. 나는 깨져가지고 우량주라고 사갖고 물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옆에서 나는 선뜻 건드리기 힘든 종목인데 어찌됐든 수익을 낸 분들이 분명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이럴 때 멘탈 관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상당히 좀 혼란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경험이 많지만 사실 안 했으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챗GPT는 산업 쪽으로만 보면 굉장히 혁명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정말 거기에 적합한 종목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산업의 크기는 혁명에 가까우나 움직이는 종목은 테마였다. 그렇죠. 라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죠. 물론 이제 이 테마성 재료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테마와 관련된 주제가 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이런 테마에 첫 번째 테마에 바로 편성할 수 있었느냐 이전의 사례에서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확률이 낮았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1월 정도까지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시장이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테마가 움직인다고 과연 제가 볼 때는 동참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챗 GPT가 혁명이라면 이게 시작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많이 오해를 하시던데 이게 시작이라고 해서 지금 그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살아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 챗GPT와 관련된 이 산업의 흐름이 계속 발전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발전은 뭐냐면 챗GPT와 관련된 기업 간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먼저 생길 거고 따라서 향후에 대형 기업들 중에서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게 유의미하게 우리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다라면 그런 기업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이 기술이 상용화되었었을 때 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컨대 지금 우리도 찍고 있지만 미국의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이걸 활용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또 우리나라의 유튜브를 활용한 수많은 어떤 산업군들이 생겼잖아요. 또 플랫폼이라는 산업이 생기면서 뭐 배달의 민족도 생기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챗GPT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고 이 기술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장 크게 끌고 나가는 대형주가 있을 거고요. 그게 우선일 거고 그 다음엔 이 나와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산업을 구사를 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온다라면 저는 그때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그런 흥망성쇠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보다 호흡을 길게 하시고 이번에 테마가 놓쳤으니까 쉽지 않다 뭐 이게 아니라 이번 테마는 테마로 그냥 끝내시고 나름대로 그 이후에 이 산업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을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다른 기회를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가 꼭 동참을 못했다라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이 산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무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냥 뭐 실체가 없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산업이 개화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긴 호흡으로 보고 거기 추적 관찰하면서 내가 충분히 시점을 노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온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올랐던 건 제가 볼 때 챗GPT라는 걸 알리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챗GPT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고 이렇게 큰 겁니다라는 걸 알리는 계기였고 실제 이 챗GPT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글로벌에서 몇 개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움직였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나도 AI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업들이 움직였지 제가 보기엔 정말 이 기업들이 챗GPT와 관련된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기술력과 관련해서는. 근데 대부분은 그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많았기 때문에 뭐 단기 테마성 종목으로 뭐 볼 수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걸 가지고 저는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게 알리는 그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 시작이 되어서 향후에 진짜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찾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해 준 거죠. 내가 이 기술을 알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 기술에 대한 발전을 볼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이사님 모시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1월, 2월 들어서 시장이 조금 나름대로 관심권에 드신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 그 12월 달까지는 어려웠어서 시장만 놓고 보면 1월부터서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특정 테마가 좀 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나름대로의 기업의 실적들이 보이는 업종들도 좀 올라가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자 이제 이 현상을 내가 좀 뒤늦게 인식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향후에 뭐가 주도를 하지? 내가 어떤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물론 이제 미래는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이사님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론 고객분들 네. 다양하니까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십니까? 우선은 지금 시장이 대세상승으로 진입해서 제대로 날아가는 시장이 아니고 뭔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거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시장 단계에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도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시장 국면마다 사실 이게 코로나 때부터 벌어진 현상인데 코로나 때부터 실제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이 석 달 이상을 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석 달간의 그 수익률은 적지 않았던 거죠. 최근에 이제 시세 흐름이라는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점 우선 감안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 시장이 무엇을 보느나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정 테마나 아니면 특정 이게 올해 내내 이끌고 갑니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이 낮아질 것 같다. 그럼 조금 더 성장주가 유리한 그렇죠. 국면이 되겠죠. 또 반면에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쉬워질 것 같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제조업이나 아니면 구경제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럼 그 안에서 종목을 많이 찾아보면 되는 거고 또 최근처럼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 됐었을 때 중국인들이 과연 한국 시장에 많이 온다라면 어떤 것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거고 각각의 국면마다 최적화된 기업들을 찾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산업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눠지더라. 앞서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IRA법에 대한 수혜가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원산지는 오로지 미국과 미국 FTA 국가 중심으로 해라고 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법을 우회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야 이게 그동안 수혜가 많이 해서 무너지는 기업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 IRA 수혜했다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각 국면마다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잘 찾아서 제가 볼 때 그와 관련된 최적화된 기업을 찾는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시장이 좋아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어려워도 그 기회를 잘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찾을 수만 있으면 지난해보다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빠지는 게 제일 안 좋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올라가도 또 그것도 의외로 또 쉬운 장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빠진 게 확인된 상태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기회는 맞습니다. 지수는 잡혀 있다 하더라도 봅니다. 업종과 종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사님 오늘 방송하면서 느낀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각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기회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손실을 보셨던 것들을 만회할 기회도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리라 믿고요. 오늘 중요한 시간 내주신 신한투자증권 이성엽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